21대 총선 우리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부평과 계양, 부천, 김포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부평구부터 짚어보죠. 부평 지역 이제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총선 승리로 민주당의 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 지난 15대 총선부터 부평 선거구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의 조진영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신한국당은 이후에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뿌리가 되는 그런 셈이죠. 그리고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죠. 현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네. 그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합니다. 이후 17대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그리고 18대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 그리고 19대에서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승리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0대 때 부평갑을 새누리당이, 그리고 부평을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하는데요. 15대부터 20대까지 부평 지역의 총선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부평갑은 민주당계와 통합당계가 3대3으로 동률이었고요. 그리고 부평을은 민주당계가 4, 통합당계가 2로 상당히 좀 앞선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승리로 부평갑은 4대3, 그리고 부평을은 5대2로 민주당의 승률이 보다 앞서게 됐습니다. 계보를 쭉 살펴봤는데 인천 지역에서 이 민주당의 텃밭이라 하면 누가 뭐래도 계양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계양이 단독 선거구로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16대 총선부터였습니다. 네. 당시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보와 새천년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송영길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7대부터 계양이 갑과 을로 나뉘기 시작을 하는데요. 17대부터 20대까지 모든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2010년 열린 보궐선거였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계양을이 공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이때 한나라당의 이상권 후보가 민주당의 김희갑 후보와 맞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권 후보가 김희갑 후보를 1452표 차, 4.8%포인트 차로 따돌리고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계양 지역 내 보수 진영의 첫 승리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투표율인데 보궐선거 당시 계양을의 투표율은 23.2%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보궐선거가 진행된 8개 선거구 가운데서 계양을이 꼴찌였거든요. 네. 당시 평균 투표율이 33.6%였는데 이보다 약 10% 정도 낮았습니다. 낮은 투표율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분석이 당시에 나왔었는데 네. 그리고 다음에 이를 증명하듯이 다음에 열린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후보가 상대인 새누리당의 이상권 후보를 약 13%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계양은 현 여당의 텃밭이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김포도 좀 살펴볼까요? 김포에서도 이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압승을 거뒀는데 사실 이게 좀 의외의 결과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과거 김포는 보수 텃밭으로 불렀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유정복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곳이죠. 네. 보수 진영 인사인데 이후 유정복 전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인천시장 후보에 나서면서 공석이 되고 이 자리를 홍철호 후보가 물려받게 되죠. 네. 보궐선거 당시에 김포로 지역구를 옮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와 맞붙는데 홍철호 후보가 승리하죠. 네. 이후 20대 총선까지 재선에 성공을 하는데요. 20대 총선부터 한강 신도시가 급속하게 팽창을 하면서 김포의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인구 10만 미만일 때에는 접경 지역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 중에 한 곳으로 꼽혔던 곳인데요. 인구가 40만 명 이상 팽창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강하던 보수 색채도 당연히 많이 옅어졌는데요. 20대 총선 당시에도 갑에서는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을에서는 홍철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홍철호 후보가 당선될 당시에도 당시 민주당에서 분당한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하면서 많은 표 분산을
가져왔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홍철호 후보가 당선됐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당시 홍철호 후보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정화영 후보와의 표차가 4,156표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하금성 씨가 8,852표를 얻은 것을 보면 설명이 돼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현역이지만 홍철호 후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 예상이 현실이 된 거죠. 네. 김포울뿐만 아니라 김포갑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떠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후보가 넘겨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천도 살펴볼 텐데 부천 역시 모든 선거구에서 가불병정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 막판이 언론의 집중을 받은 선거구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천의 4개 선거구는 지난 19대부터 이번 21대 총선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했던 바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천 병에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네. 이제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을 일으키면서 예상을 이제 현실로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실어줬죠. 통합당에서 이제 제명하면서 김상희 의원의 이제 무혈 입성이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제 차명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본선 완주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변은 없었는데요. 이번 21대 총선 부천이 현 민주당의 텃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